일본 돈이 무한 추락한다.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진짜로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11월 14일 기준으로 달러 엔 환율 지수, 환율 마감 지수를 보면요. 151.71엔입니다. 151을 넘었습니다. 151을. 이제 조만간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152도 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연말에 가면 15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지금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0년 이후로 엔화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엔화를 보면 말입니다. 1990년대로 돌아가야 돼요. 1990년 3월 30일에 보면 157.25를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1990년대까지 돌아가고요. 자칫 잘못하면 1980년대까지도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11월 14일 날 151.71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시장에는요. 그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엔화가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빠지니까 지금 2021년 103.20일 때 20엔 103.2엔이죠. 103.2엔일 때 비하면 지금 47%나 엔화가 지금 가치가 떨어졌고요. 가격은 환율은 올라갔습니다. 환율은 48.51엔이나 올라갔고요. 진짜 난리 아니죠. 이 정도면 무한대 추락이라는 표현을 써도 다르지 않겠죠. 왜? 연말까지 더 떨어질 거라고 시장에서는 계속 예측을 하니까요. 지금 뭐 950원, 960원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151.71인데 152, 153, 154까지 155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진짜 대단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의 움직임은 어떤가? 일본의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과도한 환율 변동은 바람직 않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스즈키 수니치 일본 재무상이 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바람직하지 않은데 기본 생각은 그런데 움직이지 않겠다에 움직이지 않겠다. 일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왜? 엔저 슈퍼 엔저를 즐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말입니다. 사실 지난달인가요? 지난달도 아니죠.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151.67이 올라가니까 지금 시장에 개입한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시장에 개입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아마 개입 안 할 거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금 작년에 말입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는 개입을 했습니다. 1998년 이후로 처음으로 시장에 개입을 했는데 2023년 10월에서 12월 사이도 개입을 할 거냐? 안 한다는 게 시장의 전망이라고 지금 보입니다. 뭐 현재까지 말입니다. 간다 마사토라고 재무관이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의 2인자입니다. 시장 개입 대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말만 이렇게 무성하고요. 결국은 시장에 개입은 안 한다. 지금 그렇게 시장은 읽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일본 돈은 또 더 추락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본 돈 엔화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데는요. 이 기준금리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5.5%거든요.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입니다. 차이가 굉장합니다. 마이너스 0.1%예요. 일본의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엔화의 가치가 쉽게 말하면 떨어질 수밖에요. 왜? 마이너스 0.1%면요. 엔화가 계속 풀려나간다는 뜻이에요.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가 5.5%면 이게 시중에서 달러를 계속 빨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자 무서워서 달러를 빌렸던 사람들이 갚는다는 뜻이니까. 완전히 상반된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의 추락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일본도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러나 미국은 지금 4.4
4.990%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갔었거든요. 일본도 많이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지난 11월 1일에 0.956%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많이 올라간 거죠. 이 정도면요. 많이 올라가긴 했으나 전체적으로는요. 미국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이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낮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고 이 차이에서 엔화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미즈호 은행의 서울 지점 딜링룸 그룹장이 있습니다. 변정규라고. 이 변정규라는 분은요. 엔화 환율이 155엔대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엔화에 대한 것은 지금 떨어지는 것이 무한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시장의 이야기거든요. 자, 시장의 이야기를 보면 말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0.95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시중에서 조달해야 되잖아요. 일본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엔저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쁜 엔저로 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다가 일본 기업들 말입니다. 국내에 이게 리쇼링이 많이 안 됐어요. 쉽게 말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가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N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N저가 되면 일본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은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일본의 해외 공장이 많은 기업일수록 N저가 슬픈 N저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쁜 N저가 아니라 나쁜 N저보다 더 심각한 슬픈 N저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거 시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좀 달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시장 기업들이 슈퍼 엔저 자체를 슬픈 엔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일본 정부는요, 이 기회에 디플레이션을 몰아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일본식 불황이라고 하는 저성장 저물가, 지금 몰아내야 되겠다. 지금 몰아내지 않으면 일본은 다시 일본식 불황 디플레이션에 빠져서 고생할 건데 지금이 기회다. 정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분간 슈퍼 엔저는 계속 간다는 이야기죠. 이런 가운데서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엔화로 예금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저는요, 엔화가 슈퍼 엔저가 오래 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야 되느냐? 저는 당연히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로 계속 사가는 것, 그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950원 이하부터는 분할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여윳돈으로. 없는 돈 취급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저는 달러에 대한 투자는 환테크라는 어떤 요소가 있지만 엔화에 대한 투자는요,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 갈 때 쓰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일본 여행을 몇 번을 갈 것이냐. 곱하기 비용.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데 이것을 시장에서 분할 매수로 사서 여윳돈이니까 사서 놔두면 결국은 그게 나중에 돈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엔화가 떨어지는 것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방심하고 놔둘 수는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놔둘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외국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충격이 일본에도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결국은 엔화를 계속 푸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모색할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엔화 강세가 언젠가는 찾아올 거다.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하는 것은요, 시장의 이야기는 내년 5월쯤에는 일본도 정책을 바꾸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지독하게 쳐다보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7월, 8월, 9월에 보면 8월에 보세요. 9월에 보세요. 거주자 엔화예금을 보면요. 83억 8천만 달러예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저렇게까지 우리가 엔화를 많이 가지고 있던 적도 없습니다. 2018년에는 43억 5천만 달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83억 8천만 달러입니다. 그 정도로 수요가 많다는 거죠. 7월에 83억 1천만 달러, 8월에 82억 8천만 달러, 9월에 83억 8천만 달러 계속 산다는 뜻이에요. 저는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지표를 보니 많은 사람들이 다 엔화를 사서 저축을 해두더라. 이것 현실입니다. 이게 제가 뭐 굳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실은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무리하게 사는 건 안 된다. 분할 매수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윳돈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